네, 오늘 장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8월 달도 약세장 한번 찍었다가 반등하긴 했는데 9월 다시 좀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2,800포인트 코스피 어렵다. 2,900도 간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하단 밴드를 낮게 잡은 게 삼성증권 쪽이고요. 2,400포인트, 가장 높게 또 잡기도 했습니다. 2,900포인트, 뭐 중간 정도로 따지면 한 2,7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2,600포인트 방어도 좀 간당간당하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표를 확인하고 간다는 심리가 강한데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표 확인하고 시장에 참여해도 늦지 않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 기회라고 톱니가 좀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차장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이 지금 기사에 나온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강세론자시죠. 그런데 이제 S&P 500이 추가적으로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 S&P 500의 이제 지난 5년간 평균 그리고 10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이제 월별로 데이터를 측정해 봤을 때 유일하게 5년 평균, 10년 평균 다 빠진 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9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9월이 사실은 낙폭이 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 9월 달에 시장의 위기론이 좀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발맞춰서 어제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가 좀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결국 이제 미증시 하락을 같이 동참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불안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시장에 또 변동성을 만들어냈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금요일까지 계속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국내 증시의 일부 수급 불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 주 이후에 또 긴 추석 연휴가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수급 불안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우리가 이제 하필이면 딱 쉬고 나왔을 때 목요일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결국 이제 FOMC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이것은 만만치는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은 어제 이제 시장이 급락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지 업사이드 리스크를 고민해야 될지라는 판단 하에서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주가 낙폭이 좀 큰 상황, 이러한 종목군들을 잘 찾아서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질문으로 따지면 후자겠네요. 조금씩 이제 사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약간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전에 이제 우리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 시점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던 요인은 결국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가 시장 예상을 벗어난 큰 폭의 하락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 것은 수십 년 만에 벌어진 일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뭐 3, 4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2017년도, 18년도 미국의 이제 미중 간의 관계 악화 이때 이후로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코로나19 시국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던 것이고요. 동일한 이슈로 동일한 하락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시장에서는 바라보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정이 나왔었던 이 정도의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8월 5일날 주가가 빠졌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요소를 기대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도 대략 3주가 남아 있었던 시점이었고 거기에 FOMC까지
오늘까지는 거의 한 달 반가량 남아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FOMC 결과물이라는 것이 거래일수로 따져봤을 때는 대략 6, 7거래일 이후에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거래 일수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면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연준의 역할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을 조금씩은 매수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셨고요. 이제 9월 17일, 18일에 FOMC가 열리는데 이제 관건은 얼마나 인하를 할 거냐잖아요. 지금 빅컷과 스몰컷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까? 빅컷을 사실 하면 뭐 경기 침체 아니야? 라는 걱정이 사실 들기 마련인데 또 스몰컷 하면 아유 너무 조금 내려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요. 두 관점, 금리나 폭에 대응해서 이제 봤을 때 네.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시장에서 잡아가야 될까요? 네,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빠지면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듯이 왜 비컷하냐, 경기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뺄 수도 있고 25bp 정상적으로 인하했을 때는 시장의 기대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의 방향성 판단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25bp든 50bp든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 접어든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25bp가 50bp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경기 지표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연준이 시장에 안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25bp든 50bp든 우리는 앞으로 이중 책무에서 고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경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모든 대응 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시장과의 소통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50bp를 안 해서 주가가 빠진다, 50bp를 해서 주가가 빠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판단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연준의 발언이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좋은 재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25bp 인하를 하더라도 앞으로 경기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경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단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당장에 25bp 내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심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발언들, 이것이 연준의 스탠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호재냐 악재냐라고 판단하기보다 연준의 입장이 더욱더 중요하다.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외국인 기관이 강원랜드를 그렇게 삽니다. 네. 카지노 규제 완화 소식도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익 개선주들이 집중을 받고 있거든요. SK스퀘어 지주사도 그렇고, 뭐 삼양식품, 한국금융지주, 뭐 오늘 나온 또 리포트 보니까 뭐 SK텔레콤을 사라. 네. 뭐 이런 방어주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어서요. 이쪽에 대한 포커스는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9월은? 사실 시장의 공격적인 매수 스탠스를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 방어주적인 성격의 기업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정도만 지금 신고가 지수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성장주와 민감주 쪽의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성장주의 대응 전략을 펼치기에는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불안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최근 유가 급락에 따른 한국전력,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세 인상에 대한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정책적인 규제에 대한 완화 소식이 전해진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과 함께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 축소와 이 줄어든 변동성이 외국인의 매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는 다시 성장주라든지 시장의 주도 섹터 위주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펼쳐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어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주도 섹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 반도체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외인기관이 함께 팔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외국인이 사는데 HBM 뭐 시장은 변함없이 커진다. 2027년까지 지금 6배나 시장이 커지는 거고, 이제 AI 고점에 대한 회의론. 네. 이게 사실 언제 꺼질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런 리포트도 있었어요. 하나투자증권 쪽에서.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는 늘 가격 하락이 동반돼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AI 고점이라기보다는 투매 심리가 좀 강한 것 같다.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AI의 회의로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결국은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AI의 투자의 축소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핵심, 즉 코어한 AI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의 관련 실적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반도체 업종군들이 이렇게 빠질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메모리 업종 내에서 특히 이제 D램 쪽에서 다시 이제 IT 세트 쪽에 재고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언급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의 실적의 확장 눈높이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 진행되고 있었던 환율의 급락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출주들의 전반적인 눈높이 하락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출주들이 환율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주가가 강해지는 모습을 과거 패턴에서는 확인을 했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하락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하고 포지션을 좀 비워놓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요소일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가운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머징 쪽의 자금 이탈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이머징의 자금 이탈이 나타날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매도를 하는 패턴들이 과거부터 관측됐기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시장의 변화 요소를 급격하게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당장에 세우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올해 3분기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년까지의 실적 확장 스토리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뭐 7만 원 아래에서는 삼성전자 큰 부담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다 보면은 뭐 로젠블렛은 최고 $200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웃음을 지으셨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목표 주가인지 궁금하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 뭐 상승률은 다 보시다시피 테크인 같은 경우는 상반기 동안 400%가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하반기에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다 매수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AI 관련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 전혀 찾지 못했고요. 그러한 측면은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과의 대화를 좀 해봐도 사실은 AI 캐펙스의 축소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과 앞으로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AI 피크아웃의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I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니네 이거 투자해서 과연 어떤 것으로 수익화 모델을 가져갈래?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지금 AI 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한 LLM 모델이 아니라 종합 AI 모델을 먼저 깃발을 꽂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 깃발을 먼저 꼽는 자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독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흐름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출 성장률의 제한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블랙윈의 정상적인 출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반등도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조만간 할 수 있다. 아직 그 AI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잠깐 긴급 질문 드리자면 네. 코스닥이 지금 갑자기 고점에서 한 0.6%, 7%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에 갑자기 왜 이렇게 좀 매물이 나오는 거죠? 급하게요. 사실 저도 이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급한 매도에 대한 이유를 찾기는 좀 만만치는 않은데 우선 이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장중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점이 부담 요소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 주가가 좋았었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전에 아무래도 이제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나마 시장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의 위주로 해서 약간의 매물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외국인들의 코스닥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대응 전략 자체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측면이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의 패턴을 봤을 때도 이러한 모습들은 원래 진행이 됐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았을 때는 결국은 코스닥의 개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됐을 때였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거래대금 중 거의 90% 가까이는 개인들의 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요소이든지 결국은 이제 투자 심리 약화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투자 심리가 더 크게 악화가 되고요. 거기에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 관련된 요소들이 코스닥을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의 진입점 자체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코스닥의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코스닥 급락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반도체로 다시 돌아가자면 부품주가 지금 사실 좀 하락폭이 큽니다. SK 하이닉스는 상승하는데 그를 따라가주지 못하는 부품주의 시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신가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기회로 삼을까요? 참 지금 부품주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의 영향력만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점, 이것이 이제 현재 더욱더 큰 부담 요소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소부장 기업들의 반등 타이밍도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섹터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시점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의 시점을 찾기에는 조금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부분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지금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 말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팹 투자가 그러니까 이제 전공정 쪽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주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전공정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반등의 타이밍이 조금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2차 전지 안에서 LG 엔솔은 뭐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상향하면서 분위기 흐름 좋았고 오늘 좀 나온 악재는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중국하고 합작 공장 계획 철회한다. 안 그래도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시선 불안불안한데 네. 이런 악재가 더해진다면 2차 전지의 시세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지 단기 수급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셨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2차 전지가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분명한 것은 2분기 실적이 너무도 안 좋다 보니까 3분기에는 좀 개선되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원재재 가격이 올라왔었던 부분 쪽에서 레깅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의 실적은 조금은 좋아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월별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의 판매 데이터를 살펴봐도 판매량 자체가 크게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은 판가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은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업황과 펀더멘탈이 회복되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확연하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 반등은 아무래도 급락한 부분 쪽에서 반도체에서 이탈한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전반적인 주가의 반등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실적이 회복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최근 많이 오른 LG엔솔인가요?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 쪽의 재고 조정이 먼저 나타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원통형 전지 쪽에 새로운 4680의 신제품이라든지 2170 배터리의 업그레이드 제품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QOQ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배터리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관심권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화재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사실은 화재 예방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고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업황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